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9월 국어 영역 총평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서희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의고사 어떻게 보셨나요? 아마도 온 힘을 쏟았을 여러분의 상상만 해도요 가슴이 뭉클합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서 멈출 거 아니잖아. 그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저는요 여러분을 위해서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또 남은 기간 71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제대로 된 방향 컨설팅까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대화 나누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올려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저랑 같이 나누고 싶은 말들이 있으면요. 실시간으로 소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땠어요? 맞아. 온종일 이 문구를 봤을 거예요. 싱그럽고 푸르른 젊음이여라. 여러분 지금이 이 시기가 우리가 정말로 한 단계 레벨업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싱그러운 젊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수능날 아주 뜻깊고 의미 있는 결실 몇 개 제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머뭇거리지 말고 피하지 말고 우리 같이 직면을 한번 해봅시다. 자, 오늘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자, 총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토록 반가운 얼굴이. 너무 반가웠죠? 맞아요. 나 처음 보는데 옛날에 계속 봤던 것 같아. 과연 우리가 처음 보는 걸까? 맞아요. 왜 그랬을까? 강력한 연계 파워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여 줬습니다. 보기박스에서는요, 아주 친절하게 작품 자체에 대한 설명 더해줬고요. 그리고 독서 본 지문에서도요, 각각의 개념 풀이까지도 아주 상세하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었어. 하지만 뭘 조심했어야 돼요? 맞아요. 돌다리도 두드려야죠. 자, 조금씩 튀어나온 돌뿌리들이 있었고요. 그 돌뿌리를 내가 잘 피했는지 못 피했다면 어떤 지점에서 걸려 넘어졌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단순히 이거 오답이야, 이거 정답이야 그런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 개인별로 맞춤형 진단을 좀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독서는요. 여러분 맞아. 우리 4개의 세트 중에 3개가 연계됐었죠. 자, 연계의 힘이요. 그냥 주제만 연계됐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해서 그냥 주제만 연계됐어. 아닙니다. 어땠어요? 주제에다가 더 나아가서 바로 개념, 원리, 방법까지 연계가 됐어요. 심지어 대립하는 두 학자의 견해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심적 부담을 많이 덜어준 건 확실하죠. 자, 여러분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수업 듣고 6평 48점에서 9평 95점이요. 엄청납니다. 이것 봐. 믿고 나가면 돼. 우직하게 나가봅시다. 자, 독서 이론은요. 아주 가벼운 몸풀기였어. 시각 자료를 어떻게 읽어야 돼?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사회. 이거 여러분 어떻게 풀었어요? 바로 수능 특강에 이 지문을 내가 공부했던 적이 있어 하고 떠올랐잖아. 엄청 공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자,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및 부당한 광고의 규제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아주 깊은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잘 통과했을 거야. 과학기술 만나자마자 소리 질렀을 겁니다. 어때요? 맞아요. 블록체인 기술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심지어 제가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과 한계가요. 우리 수능 특강 교재에 그대로 나왔어요. 수능 특강 교재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까지 덧붙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이 뭔지, 장점이 뭔지, 한계가 뭔지 이런 거 확인할 수 있었잖아. 자, 마지막으로요. 주제통합. 우리 일반적으로 인문예술 주제통합 좀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 많지? 근데 어땠어요? 네, 어려운 문제도 당연히 있었어. 우리 김별철 전 국어 어렵진 않았는데 쉽지도 않았습니다. 저 너무 공감해요. 자, 이게요. 얼핏 보면은 되게 많이 만났어. 낯설지 않다 하고 쉽게 느꼈지만 막상 채점을 해봤더니 내가 여기서 왜 걸려 넘어졌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요. 이제 그런 부분을 찾아가는 시간이야. 자, 여러분 이 주제통합 세트에서요. 특히나 바쟁의 이론 주목하세요. 바쟁의 이론을 우리가 수능 완성해서 만났고요. 저랑 같이
한 판의 단판으로 정리까지 했죠. 자, 이 바쟁과 대비되는 또 다른 학자까지 나왔고 그 학자가 주장하는 영화관까지도 우리는 섭렵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만나니 나도 자연스럽게 이 가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이 해결해 나갈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박재홍 친구 좋아요. 육모 현대소설에서도 소설? 지금 문학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바로 문학 얘기로 넘어갈 텐데 지금 독서에서 주목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단순히 주제만 연계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그 지문 안에 담겨 있는 원리, 방법까지 연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추가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학자의 어떤 견해까지도 비교 대조하는 전형적인 유형이 출제되고 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본에 충실한 공부가 답이구나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많이들 들어오고 있네요. 좋습니다. 네, 네. 와, 환호성도 기본에 충실 좋습니다. 문학도 한번 가볼게요. 아니, 선생님. 문학 8작품이나 나왔어요. 맞아. 그런데 시조였잖아. 그러니까 짧은 시조가 나와서 보통은 6작품에서 7작품이 나오는데 이번 9월 모평에서는 8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작품이 연계가 됐거든. 선생님 3작품밖에 안 되다니요. 우리 6월에는 6작품 중에 4작품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어땠어? 봐봐. 이 첫 번째 고전소설 한문소설이었는데요. 광활루기 이거 연계는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계같이 느꼈어. 우리가 다 아는, 전 국민이 다 아는 그렇지. 춘향전. 춘향전의 기본적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알고 있다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갈래복합인데요. 여러분 갈래복합 가나다? 나다? 처음 보는 작품이었을 거야. 그런데요. 가 작품이 사실상 상당히 분량이 길고 만약에 처음 만났다면 다소 까다로울 수 있는 작품이었으나 우리는 어땠어? 수능 특강에서 아주 알차게 공부를 했고요. 심지어 수능 특강에서 물어보고 있는 그렇지. 그 밑줄 그은 식구 이해하는 부분들 그대로 건드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웬일이야? 지금 난리 났어 얘들아. 70일 남았지? 무조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봐봐. 현대소설은요. 조금 이따가 제가 추가 자료 보여줄 겁니다. 네, 여러분. 지금 강별영 친구가 수능 70여일 안 남았으니까 남은 학력평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아. 지금 우리 계속해서 성장의 과정 중에 있는 거지? 이거 수능 결과 아니야. 그러니까 수능까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역량 끌어올려야 됩니다. 전문가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우리 EBS에 정말 많잖아. 자, 여러분 봐봐. 이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은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아주 중요해 강조했는데 심지어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나왔고요. 자, 문제에서 선지까지도 연계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 경향성을 읽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 작품이 나왔어 안 나왔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고전시가 정철의 시조 2작품 나왔으나 처음 보는 작품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사실 고전시가에서 전형적으로 관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시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고요. 다 작품이고 뭐였어요? 예, 아곡, 아이를 부르는 노래 이거 있는 그대로 다 연계가 됐고 자 물어보는 그 출제 요소들도 연계 교재를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와우, 이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자, 문학 8작품 중에 단순히 비교를 하면 3작품 연계됐지만 사실상 더 파고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연계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박별한 친구가요. 현대소설은 수특 그대로 나와서 질문 안 읽고 풀었어요. 맞아. 제가 오늘 1교시 감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 친구들 중에요. 어떻게 하냐. 그냥 이렇게 눈으로 쓱 보더니 답을 체크를 해요. 왜? 있는 그대로 나왔으니까. 밑줄 친 부분까지 똑같아요, 여러분. 확인하셨나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 선택 과목도 살짝 맛을 봐야 되겠는데 제가요 연계 표시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 유형이 연계된 것도 있고 글 유형이 연계된 것도 있고 담화 유형이 연계된 것도 있고 그리고 아예 제재가 연계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만 사실 이 선택 과목에서 연계는요 여러분 큰 의미가 없지. 연계 교재에 나오는 예시들 여러분 걸로 챙겨가야 되고요. 연계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담화 유형들
다만 유형별 특징들 여러분 걸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크게 세 세트가 나왔고요. 기존에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화법 세 세트, 세 문항이요. 발표에서 나왔고요. 정보 전달하는 말하기. 자, 화법과 작문 통합이 약간 어려웠을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40번 문제 주목해 주세요. 우리가 수용자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 제가 일명 언니 문제 속에 답을 찾을 수 있어 하는 그런 언니 문제 유형이 있었으나 약간의 변주를 줬어. 그래서 제가요, 전체적으로 건의문까지 굉장히 안정적인 패턴으로 나왔으나 이 화작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기본적인 착장을 한 뒤에 예쁜 액세서리를 덧붙였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 전체 흐름을 잘 따라가면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 교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근 기출 문제들까지도 여러분이 선택 과목은 섭렵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최별우 친구, 성장의 과정임을 꼭 기억할게요, 쌤. 너무 사랑스럽네요. 네, 우리 예빈 친구, 수능에도 수특 수완이 많이 연계될 것 같은데 몇 번씩 풀어보는 게 좋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제가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이렇게 질의응답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몇 회독하는 게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을 보더라도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짚어가면서 출제 요소를 파악한 상태로 공부를 한다면 나중에 두 번 볼 때, 세 번 볼 때요, 속도감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번 정도 보고 들어가는데 이게요, 똑같은 시간으로 3번씩 보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아주 깊이 보고요. 그 뒤로는 내가 정리한 것들, 내가 인덱스로 표시해 놓은 것들 중심으로 빠르게 훑어봐도 좋습니다. 또 우리 EBSI에서 핵심 요약 강의가 있거든. 그런 강의들도 상황에 맞게 잘 확인을 하고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언어와 매체도 한번 살펴보죠. 아, 그래, 맞아, 이랬을 거야. 언어와 매체 첫 번째 세트부터 만만치는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문제를 푸니까 너무 잘 풀려. 왜 그랬을까? 그냥 문제를 출제했다면 이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됐을 텐데 35번, 36번 세트로요. 긴 글을 줬고요. 그 글 안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5번, 36번 세트에 있는 그 글 내용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자, 그 글 내용이 추가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가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음운 변동 나왔고요. 중세국어의 높임, 선어말 어미, 항상 이건 기본이야 라고 하면서 우리 개념 공부했잖아. 선생님, 저 아직요 중세국어 나오면 너무 두려워요 이러는데 여러분, 늦지 않았다고. 조급한 마음 내려놓고요. 기본에 충실하게 어떻게 가면 돼? 그렇지. 국어 단판 개념 교재 있습니다. 그때 중세국어와 관련된 문법 사항을요, 단 한 강으로 정리해놨거든. 그런 부분 꼭 챙겨가세요. 알겠지? 자, 여러분, 그리고 또 뭐 나왔어요? 조건이 실현된 문장, 이거 별표 쳐야 됩니다. 이 문제 있잖아. 안긴절, 짧은 부정문, 시간 표현 다 물어보고 있어, 한 문제 안에서. 너무 참신했고요. 너무 좋은 문제고 최근에 이런 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되어 있는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지금 이 한 문제를 통해서 다시 복습을 하면 돼요. 아, 네. 조 친구, 수능 전에 연계 교재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은데 추천 강의가 있을까요? 물어봅니다. 당연히 있죠. 제가요, 이 추천 강의도 소개를 할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제 매체로 넘어가 볼까? 매체는요, 학생들이 누리소통망인데, 누리소통망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뉴스레터 화면이 나왔어요. 이거 특별해요? 아니요. 늘상 만나고 있는 거잖아. 맞지? 여러분의 일상이잖아. 엄청 쉽게 그리고 빠르게 답 지점을 찾았을 것 같고요. 자, 학생의 개인 블로그 이거 수능 완성에도 있었잖아. 그래서 아주 특별한 매체가 나오지는 않았다,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제가요, 자세히 보여준다고 했잖아. 이걸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제 남은 70여일 동안에 어떻게 방향을 잡고 연계 교재를 활용할 것인가?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맞아요. 그걸 알려면 오늘 이 9월 모의평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계가 됐는지를 알아야 돼. 자, 보세요. 제가 너무나 많았어. 가지고 오고 싶은 게. 그런데 우리 개별 EBS 해설 강의들이 있어요. 그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부족한 부분 채워나가면 되고 저는요, 요렇게 독서에서 하나, 그리고 문학에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오늘 여러분이 만난 지문 중에 과학기술 지문이죠. 이 표현이 그대로 시작이 돼요. 블록체인 기술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단위로 묶어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 저장하는 기술이다. 오, 근데 이거 뭐야? 여러분, 수능 특강 교재 첫 시작이 이래요.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소규모의 단위로 묶어서 체인 형태로 연결한 것을 여러 대의 컴퓨터에 중복으로 저장하는 데이터 분산 저장 기술이다. 어머나, 좋아. 그러면 여기만 똑같을까? 아니요. 이 안에서 블록체인을 저장하는 컴퓨터 노드가 어떤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지에 대해서요. 우린 이미 수특에서 공부를 했어요. 게다가 특징 중 하나가요. 데이터가 무단으로 변경되기 어렵다는 성질을 무결성이라고 하는데 이 무결성이 대표적인 장점이다라고 했지. 여기 보세요. 아무나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그리고 한 개인이 원장의 위조나 변조를 하기는 어려워서 정보의 무결성이 보장될 뿐 아니라 그대로 나왔죠.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김별현 친구 블록체인이나 독서 지문도 연계가 상당했어요. 저랑 같이 호흡 맞춰가면서 우리 EBS를 여러분이 활용한 친구들은요. 이렇게 느낍니다.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세요. 자, 계속 가볼까요? 문학은 더욱더 반가웠습니다. 보세요. 우리 현대소설이다. 지문 장면만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것 주목해야 돼. 문제를 보는데요. 문제 중에서도 보기 박스 달려있는 문제 필수, 게다가 기역부터 미음, A에서 E와 같이 특정한 부분을 밑줄 그어놓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 그거요. 지금 다시 점검하세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 온전히 깊이 있게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거든. 자, 여기 보세요.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특정한 문단을 이렇게 묶었어요. 예, 근데 여기 보면 그러나 도식이 보기엔 첫눈에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쭉 나오잖아. 그런데 실제로요. 우리 수능 특강에 보시면요. 니은 똑같은 지점이죠. 디귿 장상태하고 비교해서 둘이 서로 어금어금할 정도로 작은 체구였다. 똑같은 지점이지. 바로 이거야. 이 지점을 물어보고 있다는 거지. 이제 알겠어요? 이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력했던 EBS 연계의 힘 확실하고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우리 이제 70일 프로젝트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1일이야. 이제부터 시작할 거야. 9월에는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완벽하게 끝내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일단 수특수완 연계 잡고 가면요. 시간을 여러분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기출 최근 3년은 최근의 기출 유형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6월과 9월 문제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근 3년의 기출 문제 속 유형, 문제 유형, 출제 요소 이 지점들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수특 핵심 요약 강의가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요. 독서도 문학도 그리고 선택 과목도 아주 압축적으로 빠르게 복습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널 체크 포인트 여러분 이거 진짜 귀한 강의거든. 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 양이 많지 않아요. 이건 뽑아서 듣지 마세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연계의 연계 안에서도 연계. 맞아요. 황별우 친구가 요약 수업 알차게 이용해서 많은 작품이 반가웠습니다. 그랬잖아. 그런데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요. 이 파이널 체크 포인트에서 100% 다 연계됐어요. 선생님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11월에는요. 약점 공략, 나 부족한 부분 좀 채워나가면서요. 내가 연계교재 공부하거나 기출문제 공부하다가 체크해둔 문제들 위주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버리지 마세요. 이 시간. 봉투 모의고사는요. 우리 10월부터 11월까지 끝까지 쭉 가지고 가야 되고 실전 감각 끌어올리는 용도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남은 기간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면 함께 댓글창으로 소통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수능 연계, 기출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둘 다 봐야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시점의 우선순위를 정해봐 하면요. 당연히 수능 연계입니다. 오늘 봤지? 얘들아. 수능 연계만 잘 잡아도 비연계 데리고 갈 수 있단 말이야. 문제 푸는 순서는요. 개인별로 좀 달라요. 우리 윤별진 친구도 똑같은 질문을 해줬네요. 자, 문제 푸는 순서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빠르게 끝낼 수 있는 걸 먼저 끝내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연계의 힘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문학을 먼저 풀고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남겨둔 다음에 독서에 올인하자. 이렇게 저는 제안을 드리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도 괜찮아요. 자, 여러분의 그 스타일에 맞게 봉투 모의고사를 풀면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답노트 하나요? 아니. 따로 만들진 말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체크만 해두세요. 인덱스 표지만 붙여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는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은데 No,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요, 자료 욕심 내려놓으시고요. 여러분이 손때가 묻은 노트, 여러분의 손때가 묻은 교재들을 여러 번 보시는 게 더 좋고요. 특히나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자료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사고 흐름을 차단시킵니다. 주의하세요. 네, 여러분, 수능 특강 요약 강의 너무 좋았습니다. 선생님, 수능 완성도 요약 강의가 나올까요? 네, 지금까지는 수능 완성은 요약 강의가 계획은 없고요. 수능 특강은 워낙에 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요약 강의 현명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계속해서 소통 이어나갈게요. 비문학 너무 어렵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자, 비문학이 어려우면 여러분 해설 강의 바로 보지 말고 하루 정도 정말 온전히 내가 그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마치 내가 답답했던 그 지점을 정확히 찾을 수가 있거든. 자,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잘 활용하시면 좋고 그걸 활용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도구로요. 연계교재 기출문제를 활용해보면 좋아요. 나는 아주 하위권이다라고 한다면 독서요. 3학년 거 먼저 풀기보다는 2학년 독서 지문 기출문제를 푸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김별연 친구 수특 아직 안 했는데 하는 게 낫겠죠? 나은 게 아니야. 이건 필수야. 무조건 해야 돼요. 자, 김도윤 친구 연계교재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네, 연계교재는요. 기본적으로 문학 중심으로 먼저 끝내기, 그 다음에 독서 끝내기 다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제가요. 수특 수완을 다 못했는데요 라고 한다면 수완을 먼저 하는 것 또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완이 좀 더 얇거든. 그러니까 성취감도 느끼고 빠르게 끝낼 수도 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공부하십시오. 파이널 체크 포인트 언제 나오나요? 9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파이널 체크 포인트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선생님 예비고사 국어 수능 공부 커리도 설명해 주세요. 수능 국어 커리는요. 여러분 EBS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고3 눌러봐. 그러면 개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체크 포인트까지 핵심 커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OT나 1강을 들어보고요. 여러분과 잘 맞는 찰떡 같은 선생님들 강의를 찾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 너무나 활발하게 잘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등급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런 친구들 많지. 너무나 마음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성장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직하게 믿고 나가세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지? 그리고 절대 쉽게 학습의 방향을 바꾸지 마세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까지도 갔다가 다시 4까지 왔어. 이게요. 단계별로 올라가지 않고 흔들리면서 계속 올라가는 곡선을 그린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는야 꿈틀이 오늘 연계 체감이 너무 잘 됐어요. 네, 좋아요.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눴던 이 얘기들을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71 프로젝트 같이 나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맞아. 지금 결과 수능 결과 아니야. 자만좌절 절대 금지입니다. 여러분, 71일이라는 엄청난 시간 남아있고요. 이 놀라운 기적은요. 바로 여러분 겁니다. 자, 이제부터 나는 바뀔 거야. 나는 변화할 거야. 오늘 이 시간에 최서혜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그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믿고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수능 연계교재 잡고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강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고요. 자세한 내용이 더 궁금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선생님들의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학습법 그리고 지금의 상황
상황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아주 친절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정동윤 친구, 수능 특강을 요약 강의만으로 공부해도 될까요? 약간 불안함이 있는데 맞아요, 여러분. 요약 강의만으로 공부하는 건 사실은 완성된 공부는 아닙니다. 완전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요약 강의를 듣다가 나 이 작품은 특히 어렵게 느껴져. 나 이 작품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이 드는 작품,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건 정말 중요해 라고 강조하는 작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요, 기본 강의까지 충실하게 따라오면 좋고요. 오늘 연계되는 그 방향을 보니까 어땠어요? 작품 단순히 연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 수특 수완 교재 안에 있는 선지들까지, 보기들까지도요, 그대로 연계가 됐기 때문에 절대 문제를 소홀히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자, 네. 마인드 컨트롤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난데. 난 나야. 내가 지금 열심히 달려왔거든?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 그럼 결과는 따라오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든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좀 강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면서 성장하고 있거든?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좀 자신감을 가져. 알겠지? 자, 오늘 결과 수능 결과 아니라고 했어요. 절대 무너지지 마세요. 우리 모의고사 풀 때 자꾸 두 지문 남기고 못 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친구들도 많잖아. 자, 이런 친구들 잘 들어요. 여러분이 자신 있는 것들 먼저 푸는 방법으로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요, 과감하게 선택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문제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오답 정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푼 다음에 내가 못 넘어가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었으나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한 문제는 없었나? 그러면 이럴 땐 나 어떻게 하지?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 또한 방법이야. 왜냐하면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이 딱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요, 다른 생각으로 확장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그럴 때는요,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살짝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돌아오잖아? 의외로 답이 쉽게 보인다. 네, 9월 모의고사 점수별 공부법 정리 좀 해주세요. 우선은 하위권 친구들은 무조건 연계 교재만이라도 충실히 하자. 그러면 지금보다 등급이 2등급 이상은 오를 겁니다. 중위권 학생들은요,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완벽한 그림을 다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어느 것도 어느 토끼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위권 학생들은요, 연계에 더해서 실전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해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해서 실수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것들 점검하고 기출 문제까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아마도 지금 거의 다 됐을 것 같아. 연계 교재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 핵심을 좀 빠르게 돌리는 복습을 진행하시고요. 파이널 체크 포인트 약점 공략을 통해서 정말 맞춤형으로 부족한 부분들 채워 나가시면 되고요. 우리 블랙 에디션이라고 조금 중상위권 학생들을 풀면 좋을 만한 수준의 문제가 있는 EBS 봉투 모의고사도 있거든요. 그런 모의고사 문제들도 활용하면 좀 부족한 부분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방으로 소통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말 해주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바라잖아? 그러면 언젠간 어떻게든 이루어져요. 그게 내가 꼭 계획하거나 생각하는 그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다? 그렇지. 네,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자세고요.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나아가는 힘입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 흔들리지 마. 그리고 자만하지도 마. 얘들아, 서희쌤 강의 들으면서 국어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고마워요. 곽별지 친구가 기본기의 중요성 너무 느껴요. 맞아. 그걸 느꼈잖아? 오늘 여러분 얻어가는 시험이었습니다. 이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요, 70일이라는 이 시간 기본기 얼마든지 다져나갈 수 있으니까 허우적거리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바로 시작하세요. 내가 흔들리는 부분 어디야 진단하고 그 부분 관련해서 기본 개념 챙겨야 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자, 많은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는 걸 내 걸로 만들자. 오늘 이 시간에
시간에 공부하는 것만큼은 수능에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내 걸로 온전히 만들어서 챙겨가자. 이런 생각하잖아? 여러분 70일이면 70개를 가져가는 거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 EBS 선생님들이요. 언제나 여러분 항상 함께 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간절하게 바라면서 행동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안정적인 수능 국어 1등급을 향한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